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된다는 테마로 진행하는 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벨 구조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는 대립각을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제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앨런 베루베라고 비거주 시니어 펠로우 브루킹스 메트로 연구 보고서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취임 시 취하고자 하는 이민 정책 조치의 많은 부분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 폭력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법적 지위 취소, 부모가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중단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기업, 학교, 공공안전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도 제한하겠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약 72%가 11기 주에만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은 34개 주요 도시 카운티에만 거주하고 있다. 비시민권자를 무허가, 문서 미등록, 불법 이민자라고 다양하게 부른다. 이 보고서는 이 그룹을 무단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인구에서 추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임시보호지위 TPS, 아동도착 연기조치 DACA 또는 인도주의적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는 무단 이민자들이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장소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간에 좀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법적 영주권자인 혼합상태 가구에 얹혀 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민국 상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한 11개 주에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텍사스가 그 다음에 많네요. 캘리포니아는 아마 멕시코 쪽이 아닐 거고 텍사스는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된 것은 1099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안보부 통계국에서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임시보호지위를 보유한 개인 3명 중 1명은 플로리다에 거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트럼프의 연고지죠. 나와바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많은 수의 무허가 이민자들이 지역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운티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한 지역 인구 통계 학적 및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ACA 수혜자의 거의 4분의 3이 10개주에 거주하며 많은 농업 공동체에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업 분야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도시에 살면은 잘 못 느끼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의외로 외국인들이 농막 같은 데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방 섬까지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저쪽 남쪽 섬에 제가 그 러시아 젊은 남녀들도 벌써 한 10년 전에도 벌써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경우. DACA 수혜자가 가장 많은 대도시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뉴욕, 댈러스, 휴스턴, 시카고는 수혜자의 주 위치와 병행합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법률 및 정책 정보와 지원, 요것들이 이제 통치자들이 그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차기 초 행정부가 무단 이민자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속도와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 그런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민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불법 이민자라도 어떤 공식화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그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포트가. 그런데 그 목록 Q&A라고 이 12월 22일 나름 이제 그 구구도 아니죠. 그죠. 국익파라고 반중 친미를 내걸고 콘텐츠로 내걸고 하는 부부 방송인데 Q&A라고 뭐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탈봉건주의가 시작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 모두 만들어졌다. 이게 그동안에 쭉 테스트를 해왔는데 실패하는 쪽의 사회는 국민들은 착살날 수밖에 없다. 아주 뭐라니까 이 나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직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어젠다에 부합된다. 뭐가? 윤석열이 이긴다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 이런 거 얘기한 거, 또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지방자치제에서에도 부정선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미국 불법 이민자 색출 사업이 호황이다. 블루오션 사업이다. 색출 시스템이 감시 시스템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것이다. 중국하고 사실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냐. 중국 간첩들을 잡아내는 시스템,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은 간첩법은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국제문제 선악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선악론은 피지배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관관계로 좀 계속 풀어나가고 그 생각의 연결고리들을 그 상관관계로 풀어 매기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으니까요. 고부는 지배자 계급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호창민의 역사는 사실 그래서 사라진 거다. 하미르고 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분지이다. 백제는 몽골계 군초고왕. 적석 목각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런 거하고 일본 천안 거하고 또 유사하다. 이런 등등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삼합회 문제를 양지로 끌어낸 유튜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유튜버한테 오해했던 점 사과드리며 약속한 날짜에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이 오해했었다 하는 것을 사과하는 방송까지도 하네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했던 내용들도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 과거 얘기인데 버닝썬 윤총경
조국 본도 관련 업체 주식 투자 뉴스A 5년 전이네요. 월간조선에서 조국 버닝썬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미 국무부 한국 부패 사례로 조국 버닝썬 고발. 미 국무부 조국 임명 35일 만에 사임 2020년이에요.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도 대표 부패 사례. 버닝썬 게이트의 전 직원 린사모가 제1거물 삼합회 대표도 있다. 이런 얘기고 린사모가 제1거물이다. 삼합회 대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버닝썬 사건 중국 본토로 확대 한국 수사당국 중공안의 협조 요청 중국 삼합회가 암호화폐 등을 통해 버닝썬에 투자했다. 뭐 이런 등등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한다 그래도 이게 이 중국 공안 놈들하고 그 삼합회하고 사실은 짜고 치는 그런 애들이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정치하는 애들하고 또 연루된 것도 있을 거라는 상관관계를 유추를 해내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집회 중국이 배후에 있다. 그리고 위장 반중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네요. 이 대통령 탄핵 집회 중국 배후에는 왜 한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몰려들까? 서울통신이라고 12월 18일 집회 현장 중국인들 우리는 한국 귀환 중국인 추장에 대비 목격자들은 귀화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도 다수 참석했다. 또 남태령 트랙터 시위 불법 집회로 변질 중국인도 발견된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트랙터들이 농사 짓다가 오는 거라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이건 동원된 거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북제재 해제 이런 것까지 집어넣고 저 뒤에는 윤석열 처단이라는 그런 것도 하고 농민헌법 쟁취 뭐 자관 빨갱이 냄새가 나는 그런 거죠. 농민헌법이란 게 어디 있어. 어쨌든 이 표현 중에 황교안 왜 지금 부정선거 발언 김무성과 한패일 뿐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 떨어내도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도 정부 다 가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분명 2기 트럼프가 시작하면서 한국에 다 조사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나름대로 그 들어오는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김정민 박사의 그 얼굴을 캡처해서 했는데 저는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파나마가 미국을 계속 갈취하면 운하 통제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 벤투 더 힐에서 12월 22일 오전 10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파나마를 운하를 뚫은 거는 미국의 자본 가지고 했는데 파나마가 뭐 독립 내지는 그렇게 되면서 운영권을 파나마가 가져갔는데 비싸다. 그리고 갈취하면은 다시 미국이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력으로 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는 거 아니냐. 파나마 운하건설은 1904년 꽤 오래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있어야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요금이 현재 최저 0.5달러에서 최고 30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선박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수로에 대한 감독권을 미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관 아메리카 포스트 쪽으로 계속 행보를 해나가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 탄핵 찬성 집회가 망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난리난 좌파 커뮤니티 게시글들이라는 거로 뉴스 데일리 베스트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보수파, 이것도 보수파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탄핵 찬성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찬성 좌파 집회를 압도한 탄핵 반대 집회, MBC 한겨레 편향된 보도 언론, 탄핵 여론몰이 실제 민심은 다르다. MBC가 보도한 것은 CCTV에 이런 각도로 보이는 것만 찍어가지고 한쪽으로만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많이 운집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전원책 TV라는 것도 있네요. 윤석열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다. 내란 선동 세력 향한 전원책의 일견. 내란 선동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재명 대북 송금 전세계 폭로 민주당의 친중 행보 상상 초월. 보아 미국의 소리 보아 뉴스를 인용해 가지고 이재명 대북 송금 전세계 폭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행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라운드 C라고 또 이런 류들을 이제 극우 보수 방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그 편 가르기 이런 방송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객관성 있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선관위 현수막 잣대는 이재명 편들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 것. 요거는 나경원 의원이 쓰는 그런 것 같은데 조문정 기자가 뉴델리에서 12월 22일 14시 3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선관위 불허해 편파적 비난 확산. 권성동 선관위가 사전운동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선관위 조국단 현수막은 허용 정연욱 국회의원 현수막은 불허. 정연욱 의원 이중잣대 선관위 2021년 2020년에도 지적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현수막 문구를 두고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을 허용했다고도 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불참. 이게 잘 안 보이는 내란 공범이다. 누구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이 현수를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네요. 반일 시위화 시작한 윤석열 시위, 윤 대통령 계엄령으로 일왕의 충성 맹세, 분반 음모론으로 반일 선동이라고 이정선 기자가 일본 JP프레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시위의 반일 구호, 여기에 이제 단체 참가들이 반미 반일 구호를 내걸고 현재 있다. 시작 윤석열 탄핵 구호를 하면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돌발 비상계엄으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분반물 의혹을 조직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계엄령 작전명은 그대대의 이름을 따서 아직도 지위를 알 수 없는 정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에 일본의 반응을 비웃는 듯한 보도, 윤 대통령 탄핵을 안타까워하는 일본 측의 심정도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양보해준 대통령은 없었는데 탄핵이 안타까운 일본 언론 JTBC 16일 뉴스. 일본 언론 윤 씨만큼 일본의 요구를 잘 들어준 대통령은 없었는데 국민일보 16일 기사. 차기 대통령은 반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 야당으로부터 매국 정권 일본 제국의 용산 총독부 등의 비난을 받아 지지율 침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에서 깨져가던 한일 관계가 급진전되고 셔틀 외교 부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외교적 업적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런 뉴스를 했네요. 이 JB 프레스라는 데가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전북의 약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키고 하는 거 보면은. 예, 이 좌파적인 그런 프레스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동안에 제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기업 경영의 그 전략 전술을 넘어서 이미 은퇴한 거지만은 이 사회 돌아가는 거를 전략 전술 이번에 그 탄핵 아니 그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을 전략 전술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있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몇 번 했다가 이제 이 칸을 못 채웠었는데 한번 이제까지의 이제 그 정리된 것을 그냥 간단히 한번 좀 표현해 봤습니다.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러면은 필요 과정이 왜 변화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힌트 노드를 주거든요. 친중 간첩 반국가 세력 제거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은 전술은 뭐냐? 탄핵 수용, 헌재 심판 공개 방송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 충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sufficient 그 assumption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는데 좌우 어디든 선동당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병행 과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생소해가지고 힌트는 왜 우리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략의 성취를 위해 대안이 되는 방법들, 전술들 중에서 요 밑에 선택할 때 어떤 구체적인 요건 그런 것들을 병행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재적 부정전까지 또는 장애를 고려해야 하는가. 이건 이론적 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기관에서 정리한 건데 그 단체에서. 그래서 이 병행 과정은 무엇일까? 잠재적 부정적 가지는 의도하진 않는 결과로 인식해도 좋은지 뭔가 이런 거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장애는 또 극복하는 거로 저는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병행 과정은 뭐겠느냐. 요거는 숙제로 아직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무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힌트물 가이드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래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 병행강정 힌트는 이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에서 얻은 필수적인 사실과 함께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하는 결과가 비상계엄을 통한 그 전략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지만은 친중 간첩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가 그것인데 이 행동 병행 과정이 그러면 뭐겠느냐? 전술은 탄핵 수용, 헌재 심판 공개 방송인데 그
병행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뭔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숙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 느낌상으로는 미국이 그 윤 정권을 지금 두둔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국내 그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중국이 그 탄핵 그 배후 세력으로 지금 중국이 준동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된다면은 제가 미중 전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내의 그 좌우 대립이 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현재 그 바이든 정권의 말이나 1월 20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이재명이를 제거하는 쪽으로 작동하기는 그런 게 병행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인생에서 그 전략 전술은 군에서만 쓰는 용어가 기업 경영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또 전략적인 사고, 전술적인 사고 이런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생각하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또 세워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국수 드론바지 전락한 북한군의 참상, 애민 표방 김정은의 민낯, 조문정 기자가 뉴델리에서 12월 21일 11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 북한군 1만 1천여 명 중 1,000여 명 사상, 한 10분의 1이네요 그럼. 트럼프 취임 전 크루스크 탈환 위에 북추가 파병, 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수단으로 내부 단속, 파병 사상 사실 알려지면은 북주민 동요 역효과, 김정은 추후 ICC의 전쟁범죄 혐의로 제소돼야.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도 뉴델리에 북한 병사들이 투항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하고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우크라이나군 파병 북한군의 투항전단 살포.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 1000명 부상.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우크라 파병 북장성 등 11명 기관 15개 포함 이런 관련 뉴스도 있고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찍은 북한군 병사인데 멍하니 쳐다보지만은 공격 드론이면은 드론에서 그 발사를 하겠죠. 공격 드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트럼프가 중국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잠재적인 무역협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말합니다. 마노지 쿠마르 로이터에서 목요일 12월 19일 오후 8시 2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가 일부 농장 및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기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이런 거 기타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는 모양이네. 약 45%의 수입을 관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릴 모양이고요. 3월에 끝나는 2023년, 2024년 회계년도에 인도와 미국 간의 양자 무역이 11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인도는 32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한 500억 달러 정도 미국한테 흑자를 내고 있다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컨테이너가 정립된 데에서 위에 있는 근로자가 컨테이너에서 위에서 뭐 작업하는 인도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 민병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요한 화대보를 할 것이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로이터 2024년 12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연합군 시리아 민주군 SDF라는 게 있는데 미국 연합군이 시리아 민주군을 도와준다는 얘기 같은데 이 민주군을 이끄는 무장단체 YPG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터키 국가에 맞서 40년 동안 반란을 일으켜 앙카라, 워싱턴, 유럽연합에서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무장 세력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YPG를. 근데 미국이 이 SDP를 지원한다는데 그런데 이 YPG가 거꾸로 터키하고 워싱턴 유럽 연합의 테러 집단을 그 미국이 지원했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쪽이. 바샤르 알 아사드가 무너진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적도 행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단체가 12월 9일 SDF로부터 민비지를 점령했다. 어쨌든 거기 점령했고 아사드 몰락으로 인해 쿠르드 파벌들은 지난 13년 동안 이룬 정치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 뒷걸음치고 있다. YPG는 즉시 해체되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SDF는 2014년에서 2017년 미국의 공중지원을 받아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포리오 수용소에서 전사들을 지키고 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 기간 동안 이슬람 단체가 역량을 재확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거는 그 터키의 무슨 장관 얼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복잡한데 터키에는 쿠르드 민병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 그게 미국의 지원을 받든 뭐 어떤 거든 쿠르드 애들이 득세하는 거를 우리는 못 보겠다. 쿠르드족이 한 4개 나라에 분산돼서 살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쿠르드 스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쪽이 석유가 나는 지역이라면은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동맹국들이 아사드 이후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끌어낸다는 게 지지를 끌어낸댔으니까 어떤 일이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쿠르드족을 견제하려는 에르도안으로 저는 인식을 됩니다. 이런 영어식 표현이라는 것은 앞에 뉴스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튀르키예 대통령 타이프 에르도안은 앙카라가 미국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쿠르드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전사들에 대한 지원을 외국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쿠르드도 밀어주지 마. 미국이 왜 밀어주는 거야, 거기를. 우리가 거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독일 외무장관은 나중에 쿠르드 군대가 무장 해제되고 시리아의 국가 안보 구조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워싱턴의 중동 담당 최고 외교관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북부 민주군, 북부군요, 전체 민주군이 아니고, 위에 관리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목요일 이집트에서 열린 무슨 평화회담 모양이죠.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외부인이 더 이상 쿠르드 YPG 전투기 잊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능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배한다기보다도 쿠르드족이 준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도 좀 조심해라. 옛날에는 SDF를 미국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미국도 관리된 전환 뭐 이런 거 무장 해제까지가 되려는 게 어떻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제 공식적인 국가 군대보다도 비공식적인 그 무장단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병. 근데 옛날에도 그 용병들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 전쟁도 그 몽골이 그 이 동유럽을 침략하는데 트루크계 전사들을 그 많이 용병들을 써가지고 지금도 동유럽에는 그 트루크계 언어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트루크계하고 몽골계하고 뭐 언어도 그 사실은 어순도 유사하고 사실은 더 올라가면은 그 거의 유사한 종족으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분파가 갈린 거로 동서로 트루크계와 몽골계와 이렇게 나눠진 거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 50대부터 극심한 통증, 안면신경 마비, 실명까지 대리라는 게 이게 텔레비전의 약자는 앞에 건 데일리로 제가 잘못 읽었는데 참 일본 영어식은 그 장관 TV 조선 TV 아사입니다. 요게 뭐 대상포진 평균인 것 같아요. 그 2014년부터 발병률이 증가했다. 원인은 해외 방문으로 인한 피로로 보입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걸린 수두 바이러스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 59, 발병한 것은 개호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을 때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전 대상포진이 발병한 59세 여성입니다. 그래서 백신 정기 접종 시작 방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65세 이상이면은 무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가 올해 이 대상포진을 연초에 걸려가지고 몇 달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 탓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관 좀 한 번 걸리니까 아주 죽을 맛으로 아프더라고요. 저는 허벅지 쪽으로 왔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방송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지금 체력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쨌든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 프랑스 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기능마비에 빠졌나? 이것도 JB 프레스 마스조의 요이치 국제 정치학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일본에서도 소수 여당인 이시바 정권은 어려운 정권을 강요받고 있다. 거대해지는 중국을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가 취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EU의 핵심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세력 확대에 대해 유럽의 민주주의는 버틸 수 있는가? 독일의 경제 부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독일이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총선을 다시 해야 될 거라는 얘기도 이미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이 그 합병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독일 자동차들이 너무 그 중국에 몰빵을 해서 했는데 현재 반대로 BY 등의 EV를 잠식당하고 말았다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사는 제조 비용이 비싼 국내 공장의 폐쇄를 또 검토하고 있다. 1937년 창업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이고 2024년도에도 마이너스 0.2%라는 전망이다. G7 중 최저이자 유일하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독일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도 수반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되고 있다. 슈얼츠 정권, 사회민주당, SPD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3당으로 구성된 연정이지만 FDP는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정당이다. 독일 2월 정권 고체, 허공국회의 비극, 독일과 견주할 만한 유럽의 포장마차가 프랑스다. 자유민주주의 같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프랑스에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권은 국회에서의 소수 여당 상황에 고토하고 있다. 홍치불능의 공중국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국민의회 선거의 결과로 생겨난 것은 보역 공전이 아니라 좌우 중도 극우 세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들 정치 세력은 철천지 원수끼리일 뿐 손잡을 수는 없다. 즉 다수파의 형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차라리 프랑스는 혼합돼 가지고 다수파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문제죠. 너무 많아도 국민이 뭐 선택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부정선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돼서 문제인 거죠. 오 공화국제도 붕괴 위기. 바르니에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예산에 대해 긴축 예산을 제출했고 12월 2일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해 국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12월 4일 국민의회에서 최대 세력인 좌익연합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함이 구구파인 RN도 찬성하는 바람에 338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쪽은 우파가 불신임함을 내각 불신임함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12월 2일 우리나라는 12월 3일 밤에 개헌 발령을 선포를 했는데 요거는 국회 투표도 거치지 않고 뭐 이런 거 한 걸 그거로 비유를 해보면은 12월 4일 날 예, 계엄 해제를 또 선포했죠. 여기서는 내각 불신임함이 그래서 바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어려운 산재가 산적해 있다. 향후의 전개를 읽을 수 없고 마크론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도 움직임도 강해져 대통령의 사입 압력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해산된 지 1년간은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을 통해 믿음을 묻는 것이 마크롱에게는 불가능하다. 프랑스 정치는 혼미의 도를 깊게 할 것 같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의 5공화제는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내각제 얘기, 저도 그 답답해서 대통령제가 그렇게 힘들면 내각제도 한번 해보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1958년 드골이 시작한 5공화제는 강력한 대통령제지만 동시에 국회를 대표하는 총리라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이 되면은 잘리는 거죠. 이 양두제라고 해야 되네요.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상지 유럽에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민주주의가 지금 고뇌하고 있다. CIA의 한 좌파 초토화 탄핵집회 참석 좌파 멘붕 살해 모음집이라고 신인균 국방TV가 또 소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젊은 애들이 그 잔치가 난 듯이 그 뭐 촛불이 아니고 요즘은 뭐 이런 봉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데 자관 이렇게 얼굴 안면 인식을 이렇게 당하면은 SNS로 좌파 인증했던 사람들 CIA 신고에 날벼락. 미정부 신고 접수 즉시 자동으로 ESTA 거부 조치. 국내 대기업 직원들 EA 이스타라고 발음하네요. 취소로 미국 출장 제동. CIA 무더기 신고가 영향 끼쳤나. CIA 여파 선결제도 사라져. 좌파들 공짜 내놔라. 나는 중도 53%에서 38% 줄고 우파는 40%, 좌파는 22%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아이유 뉴진스 CIA 신고에 불똥. 그런데 6년 전에도 12월 9일 CIA 신드 신고를 가짜뉴스로 몰아간 JTBC 보도 오타가 있네요. 브라인드 주한 미군 아이디 브라인드라는 또 무슨 매체가 있는데 주한 미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효과 있음. 실제 검토 후 비자 거부함. 나도 그쪽에서 일했었고 이렇게 큰 상황 일시 지원 나감. 그쪽 인맥도 꽤 많다. 비자 발급이 문제가 아님. 안보의 문제임. 911 봐봐. 단순 비자 문제가 아니야. 마구 들여보내다가는 또 911 터지면 항공공항에 많은 시스템과 정부 부서가 생긴 그 손실은 아직도 유지 중이야. 이스타 전자여행 허가라고 되어 있네요. 무비자 입국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승인 취소 때문에 미국 대사관으로 문의해도 승인 취소 사유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 선결제 문제로 다투고 있는 좌파 시위대 관련 보도, 여의도 인근 샌드위치 가게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최악의 대기 오염 국가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겨울철에 대기 오염이 심해지냐 그러면은 원인은 겨울철 공기 역전 현상이라고 쭉 이 현재 겨울에 그 인도에 그 세계에서 이제 제일 공기 오염이 된 나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 히말라야 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근데 뉴델리도 여기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진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이 정기적으로 위기 수준의 수치를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었다. 중국도 우리나라가 뭐 대기오염 문제를 이슈하면은 그거는 니들이 고등어 구워서 먹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당진 쪽에 그 충남 당진 쪽에 그 화력발전소 있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서 거꾸로 니들께 상해로 넘어와 뭐 이렇게 이제 건방지게 그런 것 때문에도 저가 반중 정서가 들어간 것은 그 오염먼지 때문에 처음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 대사를 했던 분 강의에 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왜 그 황사는 옛날에도 황사가 왔지만은 산업화가 되면서 공중 그 대기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미약하게 대응을 합니까? 왜 말도 못 비치냐? 내가 일본에 가서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는 매일 떠들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도 중국 대사를 오래 했으니까 아마 친중파가 돼 있었겠지. 근데 좋은 일은 하고 있어요. 나무 심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좋으신 분 같긴 한데 그뭐 권부식인가 그래요.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꽤 연만하시고 아주 곱게 늙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의 힘 아니겠느냐. 약한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저는 그때부터라도 저건 대기 오염뿐이라도 저는 그때부터 반중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시진핑의 주도로 시작된 대기 오염과의 전쟁이 됐다. 함께 호흡하고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자. 자완 중국은 공유, 어, 여자 남자도 같이 공유하는 게 공산주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섹스하는 애들이니까 공산주의 애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